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어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에서만 연일 2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늦여름 악몽 같은 시기를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은평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은평구 보건소장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선 양천구가 자원봉사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한 최재란 양천구 의원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에 근접했는데 이 중 약 80%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째 2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서울. 1일 1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번 달 들어 매일 2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음식점 등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유리한 겨울철과 맞물리면서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양천구에서는 지금까지 4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약 20%가 이번 달 발생한 신규 확진자입니다. 은평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450명을 넘었는데 100명 이상의 환자가 이번 달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8월에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에도 10일에서 14일 이후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우려됩니다.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81.2%,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남는 부지를 활용해 컨테이너형 이동 병상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이어갑니다. 은평구 보건소 보건소장 김시원 보건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평구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은평구의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5일간 확진자 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날 13명, 12월 6일 13명, 12월 7일 11명, 12월 8일 10명 등 매일같이 10에서 13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자가격리자 수도 매일같이 7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유행이었던 8월 한 달 동안에 123명이 발생했었고 지난 11월 한 달에 89명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12월 첫 주에만 지금 8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월부터 11월 사이 누적 확진자가 360명이었는데 12월 한 달 동안만도 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상당히 심각했던 8월 그때의 기울기보다 12월 첫 주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은평구는 다행히 집단 감염 사례는 아직 없지만 가족 간의 감염이나 직장 감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은평구도 젊은 층, 만 50세 이하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감염이 되면서 노인층으로까지 감염을 전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이번에 선별 진료소가 확대 설치됐다고요?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밖에 방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실을 그동안에 4기, 4기로 운영을 했었다면 5기로 늘렸고 다시 추가로 1기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방문 시간도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평일에는, 주말에는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그다음에 이동 선별 진료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노인시설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방문해서 선별 진료를 하게 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서 조금 이게 야외형이라서 좀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야외형 난방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풍막도 설치해가지고 최대한 따뜻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쾌적하게 검사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추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그동안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러 격려와 지지, 응원 이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역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내년 4월 이후가 돼야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현재 방역 체제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그다음에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연말 모임이나 회식 등등 사람이 모이는 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이시게 되더라도 거리 두기를 꼭 2m 이상 최소한은 1m 이상의 거리 두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가능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또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기에 검사가 돼야 조기에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야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오셔서 빨리 검사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은평구는 가족 내 감염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앞으로는 가능한 한 가족 간에도 거리 두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마스크를 서로 착용하고 대화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거리두기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디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시환 은평구 보건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만 연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천만 멈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늦여름 악몽 같은 시기를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사실상 통금이라는 강화된 2.5단계의 풍경을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 저녁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 전체가 한 사람 모습이고요. 그나마 식당에 있던 손님들도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홍역을 치렀던 8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찾은 먹자골목.
다소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아예 문을 걸어 잠근 가게가 보입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가게 4곳 중 영업 중인 곳은 2곳뿐입니다. 테이블이 일부 차 있어도 초저녁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겨버립니다. 네, 한 7시 반, 8시쯤 되면 이제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있는 손님만 정리하고 그렇게 저희가 끝나다 보니까 원래 평상시 매출의 이제 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올해는 뭐 그냥 12월을 통째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연말 대목은 사실상 통째로 날려버리게 된 상황. 지금도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안 나오는 것도 맞죠. 안 나오는 것도 맞는데 안 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음료 겨자 몇 개로 나오는 거죠. 하나도 못 팔고 갈 때도 있고요, 솔직히.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막 2만 원 팔고 가고 뭐 3만 원 팔고 가고 그냥 그래요. 1시간이 지난 저녁 8시 먹자골목 중에서도 규모가 제법 큰 식당 안으로 들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당 안에는 오늘 저녁 손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인 한 테이블만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8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주방은 정리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이날 저녁 장사 매출은 고작 6만 원. 점심 장사까지 더해도 2,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꼬박이라도 매출액은 600만 원. 가게 임대료 50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점심 때야 뭐 갈비탕이나 식사 조금 있었고 저녁 때는 거의 한두 테이블. 거리는 더 적막해졌습니다. 이따금씩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연신내역 일대. 대로변을 지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산하기는 마찬가지. 자영업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덜나게 생겼어요. 시민들은 어떨까? 밥을 먹은 자리에서 마스크를 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불편해도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마스크 사용 이제 이게 하고 있는 거죠. 착용하고 있는 거죠. 불편해도. 뭐 모임은 우선 자제해야 되고 뭐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 9시 3분이 됐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일상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1,000명, 2,000명의 발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전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역사회마다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비대면 소비를 조금씩 더 해주셔서 하는 노력들이 지금 서로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양천구가 자원봉사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많아졌고 보건소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안을 지적한 최재란 양천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재란 의원입니다. 네, 지난 5분 발언에서 자원봉사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 중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우선 자세한 내용과 뭐가 문제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각 지자체마다 그 다양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0월까지 그 누적 봉사 시간 200시간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을 이제 실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양천구만의 독특한 지원 사업이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정부 차원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도 많이 확대를 하고 그래서 또 그 백신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제 이걸 좀 중단을 올해만 좀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미접종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를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우리 구정활동에 대해서 이해도 높고 협조도 아주 잘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섭섭해 하셨다라는 건
접종을 안 해줘서라기보다 그 소통의 과정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지적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더 챙겨줘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발언 이후 집행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청이 정책적 판단으로 중단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재개되는 걸로 여쭤보시는 거라면 그거는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좀 추진을 더 해보려고 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민들에게 죄송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보다 백신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타깝지만 좀 실시를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지속 사업으로 계속 매년 실시할 것이니까 우리 따로 걱정은 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좀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상 인센티브 미지급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지급 좀 생소한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는지, 또 왜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이에서 우리 양천구가 사회복지하기 참 좋은 곳으로 좀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가시다 보니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고, 우리 또 집행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소에 사회복지 사업에 임하고 있고, 또 구의회 차원에서도 좀 협조가 잘 되는 구다 보니 저희 양천구 사회복지 사업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도 우리 양천구만의 독특한 어떤 그 사업이었어요. 사회복지 기관들이 우리 일종의 그 지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그 각자 또 후원금도 모집해야 되고, 또 외부 공모 사업에 또 공모해서 이렇게 외부 자금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지급사원은 그렇게 외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많은 외부 자금을 유치한 시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에서만 실시하던 독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노력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천구가 신정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신축 복지관은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기존의 복지관보다 시설 규모가 커졌는데요. 노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케어 센터와 주민 휴식 공간, 카페 등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총 사업비 185억여 원을 들여 신정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운동 자세를 안내받고 식단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에게는 홈트레이닝 운동용품 세트가 지급됩니다. 양천구는 여성 1인 가구 보호 사업으로 지원한 안심 홈세트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려던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지난달 남성 B씨가 혼자 사는 A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순간 현관 CCTV에 얼굴이 찍혀 경찰이 사진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처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불씨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9일에는 지난 3월 2일과 함께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15명 늘어서 1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국에 발맞춰 각자 좋아하는 음식 갖고 컴퓨터 화면에서 만나는 온라인 송별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실천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